현실적으로 지금 세 자녀만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 정도 가면 2,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언명이 전체의 한 65%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최소한 아기 키우는 데는 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들어주는 것이 우리 출산정책의 방향이었죠. 한때 증가하는 듯했던 출산율이 2012년을 고비로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너진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 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인 7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근 전라남도는 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남과 영암, 강진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 2,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출산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시사기획판에서 취재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 막내까지 잠이 들자 이은실 씨에게 비로소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사는 이은실 씨는 지난해 7살 현성이와 4살 현민이에 이어 셋째 현기를 낳고 다둥이 엄마가 됐습니다. 이 씨는 셋째 출산 직후 해남군에서 12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4개월 동안 2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셋째 양육비 20만 원을 더하면 당분간 육아비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도 이제 물론 받았는데 셋째는 조금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아기 낳고 나서는 병원비라든가 크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시금으로 이제 120 정도 주시고 다달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주시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같이 생활비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해남군은 지난 2012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첫째부터 곧바로 고액을 지급하고 첫째와 둘째의 금액 차이가 매우 적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첫째부터 최대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억에서 32억 정도 되니까 매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라든가 신생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극복에 대한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산 가정에 제공되는 경제적인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원래 소득이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셋째라서 군비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무료로 이제 이용을 했고, 근데 셋째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어주셔요. 뭐 그냥 생색내기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이 좋은 보험으로 뭐 들어주셔가지고 아기 키우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산 가정에는 일일이 쇠고기와 미역, 아기 속옷까지 전달하고 전문가를 통해 아기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 산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과 함께하는 출산 소식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입니다. 해남군은 매주 4명씩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과 함께 부모들의 축원을 지역 신문에 실어 출산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축탄생 우리 애가 태어났어를 주 1회 4명씩 신문에 고정면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154에 660만 원을 게재함으로써 해남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전부터 촘촘하게 운영됩니다.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할 때부터 단계별로 상세히 관리하고 지역 병원들과 협력해서 석장의 초음파 촬영권도 지원합니다.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초음파 찍는 그것도 주셨고 많이 첫째 애인데 걱정도 많이 됐었고 했는데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광주나 목포까지 오가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는 시술비 이외에도 최대 100만 원의 교통 숙박비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종합병원에 산후조리원까지 설치해서 출산 전과 임신 기간, 출산 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지역 내 4개 기업과 임신한 여직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협약을 맺었고 지역 내 처녀 총각들의 맞선까지 주선하는 등 출산 문화 확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이 출산 장려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속절없이 인구가 줄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벌써 이제 노령 인구가 저희도 27%고요. 해남 업이 있어서 망정이지 14개 면 중에서 13개 면은 40%가 넘어요, 전부. 그래서 출산율보다도 이제 사망률이 너무 많이 상회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렇게 높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해남군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꿈쩍도 않던 출생자 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9년만 해도 970명이 사망하고 530명의 아기가 태어나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440명이나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년 뒤면 인구가 4, 5천 명이나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출생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는 사망자와 출생자의 차이가 100명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해남군은 2013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3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의 2배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위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해남에 이어 영암과 강진이 합계 출산율 2, 3위를 기록하는 등 10위권 안에 무려 5개 시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7년째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들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비해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4년째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지역의 출산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지난 2009년 전라북도의 출생아 수는 모두 15,233명. 이후 2012년 16,238명까지 느는가 싶더니 다시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불과 2년 새 무려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자녀 양육비로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모두 4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가 출산 양육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 2011년 2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에 20개 새로운 시책을 덧붙여 발표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출산 양육 정책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소소한 사업들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보육 서비스 강화 시책들입니다. 셋째아 이상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정도만 이행됐을 뿐 나머지는 착수도 하지 못했거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왕이 어서 와요. 어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세요. 네, 엄마 안녕. 엄마 안녕. 네. 3살 요한이는 오늘도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공립시설입니다. 김진실 씨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첫째 은총이와 둘째 하은이, 막내 요한이까지 차례로 이곳에 보냈습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6개월이나 기다려 차례를 받았습니다. 공개돼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스템 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쭉 가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대 장점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고 정규 시간 이후 밤 10시까지 시간 연장반이 운영된다는 겁니다. 토요일도 오후 7시까지 열어 맞벌이 가정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 연장반 정원은 10명에 불과해 어렵게 어린이집에 들어와서도 다시 장기간 대기해야 합니다. 되게 오래 기다렸고요. 또 여기 있는 아이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위별로 기다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 예. 시간 연장을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속옷 가게를 하는 김 씨는 시간 연장반에 자리가 나기 전까지는 정규 시간 이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하거나 아이를 돌보면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봤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것도 써봤는데 그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액이 너무 비싸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할 데도 없고,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전주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7군데. 전주 지역의 어린이집 740개의 1%도 채 되지 않고 전국 평균 5%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전주시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2011년 종합대책에서 맞벌이를 위해 시립보육시설 2곳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2013년 예산 문제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접었습니다. 민간이나 법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데 우리 전주시 경우는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률이 7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국공립이 그렇게 절실하진 않거든요. 다른 보육시설도 사실상 백지화됐거나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 역시 2곳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육아 프로그램 등을 갖춘 영유아 플라자도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한 곳씩 짓겠다고 밝혔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꾼 채 현재 한 곳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아리나? 응?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리나가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급한 볼일이 생긴 부모가 잠시 어린 자녀를 맡겨둘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보육을 맡기면요,
엄마가 집안 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실외 활동을 하거나 구분 없이 조금 엄마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그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아리나 엄마 리아나 씨는 때로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 바빠서 이곳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놀 수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 잘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우리 아리나가 여기 어린이집 가면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을 연 이 시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홍보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청이나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 측에서 이제 한 번씩 플래카드도 걸어주시고, 저희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미비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고, 홍보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주에 딱 하나뿐인 시설인데 이용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이용 가능 연령도 제한적입니다. 이용은 아동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영아나 좀 더 큰 유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적어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셈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둘째아 자녀 양육비도 겨우 생색만 내는 수준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둘째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전주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의원 발의로 30만 원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소한 2,000명분인 6억 원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배정한 예산은 20분의 1인 3천만 원. 이름도 출산 축하금으로 바꿔 차차 상위 계층으로 대상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그 지자체의 출산 장려 노력이 정말로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그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주시도 둘째아 출산율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급히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고. 시군별 출산 장려금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과 무주 등 10개 시군은 둘째 아이에 비해 셋째 아이에게 3배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등 출산 정책의 초점을 실제로는 셋째아 이상에 맞춰놓은 겁니다. 김제는 6째 800만 원, 7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준다는 다소 황당한 항목까지 담아놓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이 혜택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째, 7째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건 왜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수혜자도 거의 없는데. 예, 농촌이니까 많이 나는 그런 저기를 좀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현재 상당수 출산 장려 정책이 저소득층과 셋째아 이상에 맞춰져 있다며 이를 실제 출산할 의지가 있는 가정과 둘째아 이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자녀만을 둔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희망하는 자녀 수를 조사를 해보면 2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한 자녀와 2자녀 사이의 그런 갭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자녀만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임신과 출산, 보육 등 관련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2.1 이상일 때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출산율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산율이 1.320인데 시 지역에서는 전주, 익산, 정읍이, 군 지역에서는 순창, 부안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선이고 고창은 1.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내 농촌의 경우 이대로 가면 오는 2020년에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4곳의 실거주 인구가 2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체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등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읍면 인구가 최소한 2,000명 정도는 돼야 기본 이제 행정 서비스도 유지가 되고 생활 서비스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한 2020년 정도 가면 2,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읍면이 전체의 한 65%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출산 문제가 취업과 결혼, 주택과 보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의 수레바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들도 출산과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적인 정책에서는 뭐 하여튼 제도나 법이나 뭐 예산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다. 취업과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삼포시대는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도 버거운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앞다퉈 쏟아내는 허울뿐인 대책, 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체의 노력도 어우러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 250만에 달했던 전라북도의 인구가 180만 명으로 준대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도시로 향했던 이촌 향도가 원인이었다면 20, 30년 뒤에는 오늘날의 저출산을 꼽으며 후회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